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품에 비싼 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연결을 잘못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낚싯대에 전부 밑에 스위벨채비까지 연결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직접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연결하기 전에 낚싯대와 그 원줄 초리실 연결하는 거 요거는 전에 다 해드렸는데 그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봉돌 핀도레와 원줄 연결하는 부분, 원줄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전에는 꽈배기 묶음으로 했었는데 그 모노줄 같은 경우 자꾸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걸 설명드릴 테니까 전에 보셨던 분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대부분 무매듭이나 꽈배기 묶음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팔자 매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자를 돌려서 이렇게 팔자 매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끊어지고요. 그래서 위에 초리실에도 이렇게 나비 매듭을 해서 초리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봉돌 아래쪽에는 이 봉돌에 이 구멍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봉돌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연결을 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건데, 이거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원줄 중간에 요 매듭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일반 매듭보다는 요 팔자 매듭이 조금 더 인장 강도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이 매듭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최소 30% 이상 인장 강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6호 줄입니다. 이게 테스트용으로 가져온 건데, 이 굉장히 6호 줄이면 굉장히 굵은 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듭을 중간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순간적인 충격이 강해졌을 때 요 매듭 부위가 끊어집니다. 정확히 이렇게 매듭에서 나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팔자 매듭도 인장 강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봉돌 위쪽에 매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초리대 밑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줄에만 매듭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소 50% 정도는 인장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5호줄 써봐야 2.5호줄 쓰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줄은 가능하면 가늘게 쓸수록 유리한데,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해 놓으면 챔질하다가 큰 거 걸리면 원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꾸 호수를 4호, 5호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매듭법을 요 무매듭법이나 요 매듭 없이 밑에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간편 꽈배기 묶음 같은 그런 매듭법으로 해주면 인장 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하시던 것보다 훨씬 가는 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채비도 만들어졌고 또 필요한 소품 다 준비가 됐고 아래 위 연결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낚싯대에 한번 쭉 채비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낚싯대를 이렇게 꺼내서 끝에 초리대만 2번 때까지 요거만 이렇게 빼 놓으십시오. 이렇게 세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무매듭을 하기 위해서는 요 초리실을 묶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초리실이 요건 좀 짧은데 원래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가끔 이 무매듭이 풀린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매듭은 구조상으로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렇게 꼬인 경우입니다. 이게 꼬였다가 이게 꼬인 상태에서 이렇게 들면 이게 역전이 되면서 가끔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초리실을 묶을 때 바짝 묶어 주셔야 됩니다. 바짝. 그리고 초리실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회전톱식으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 아까우니까 요것도 좀 길게 한다고 요거보다 더 긴데 이 끝에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엉키는 거거든요. 그럼 엉키는데 엉키면 이렇게 풀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원줄이 풀립니다. 그 다음 챔질했을 때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걸 묶을 때 초리실을 묶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 초리실을 초리대에 묶는다 생각을 하십시오. 아예 이 초리대에 묶어서 이 바짝 최소 0.5cm 이내로 이렇게 짧게 매주십시오. 짧게 하고 꽉 당겨주고,
끝에는 바짝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 날카로운 닛바를 사용하면 바짝 딱 끊어주면 되는데, 만약 이 닛바가 요 부분이 날카롭지 않으면 요거는 라이터 불로 살짝 지져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끊어준 상태. 이렇게 짧게 남겨주는 게 핵심입니다. 짧게 남겨줘야만 여기 이렇게 초리대와 엉키지가 않고 풀리는 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 채비 기준으로, 제가 하는 양어장 채비 기준으로 한번 매보겠습니다. 모노줄 1호입니다. 자, 요거 위에 원줄 초리대 연결하는 거는 전에 해드린 대로 무매듭법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요 방법은 팔자 매듭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원을 해놓고요. 손가락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 바깥 돌리기로 하나, 둘, 셋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줄은 잡아서 구멍으로 빼내되 이 짧은 줄은 이쪽 손에, 왼쪽 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팔자 매듭이 되면서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놓고 당겨주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요거를 초리실 끝에 묶어 놓은 매듭에 놓고 이렇게 당겨주면, 바짝 당겨주면, 이게 원리상 이쪽으로 당길수록, 힘이 가해질수록 당겨지면 당겨졌지 조여지지 이게 풀어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풀 때는 요 줄만 당기면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 하나도 없이 딱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매듭 같지만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무매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cm 정도 원을 그리고요. 자, 오른손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바깥 돌리기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원에 넣어서 기둥줄을 뽑아내고 짧은 줄은 왼손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원이 되고요. 이 원을 초리대 매듭진 곳에 이렇게 대고 바짝 당겨주면, 그래서 끝에 딱 밀어주면 완성이 된 거고, 요 남은 줄을, 짜투리 줄은 약 1cm 정도만 남기고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초리실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엉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전이 돼서 느슨해져서 풀릴 염려도 없습니다. 요렇게 요 방식으로 무매듭으로 초리실에 원줄을 연결하면 이제 원줄을 낚싯대 길이만큼 적당한 길이로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쭉 펴면서 손잡이 때까지 원줄을 쭉 풀어주고, 요거는 지금 무한 2.8칸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를 어디까지 자를 거냐, 원줄을 이렇게 길게 놔둘 거냐, 짧게 놔둘 거냐, 요 부분은 이제 채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본봉돌로부터 이 바늘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까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분할봉돌 채비를 쓰신다면 요 낚싯대 칸수와 그 다음에 낚싯대의 탄성, 이게 이제 경질대인지 연질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본봉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8칸대 같은 경우는 여기 28 정도 써 있는 요 상호 있는데 일자로 그냥 딱 놓은 상태에서 요 정도에서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32대라면 요보다 조금 짧게, 3640은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었을 때 3640 이런 거는 그만큼 찌와 봉돌 무게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투척을 정확히 못 하시는 분들이 보면 원줄을 길게 맨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요 봉도를 여기보다 10cm 길게 하든지 똑같이 하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 놓으면 이게 스윙 낚시는 되지만 앞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치기를 하고 우리는 목줄이 길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해서 보통 3228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상표를 기준으로 요 정도 선에서 자르면 이 손잡이 대를 기준으로 할 때 30에서 40cm 짧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데들은 조금 길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데들은 요 3228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상호 정도, 요 상표 정도를 기준으로 잘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찌 아래 위로 들어가는 이 멈춘 고무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는 호수가 원줄 굵기에 따라서 다른데 요거 1호기 때문에 3S를 끼우겠습니다. 먼저 두 개, 요거 끼우는 방법은 잘 아시죠? 요 스토퍼 끝에 보면 고무 끝에 이렇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에 원줄을 이렇게 밀어 넣고요. 조금만 1cm 정도만 넣고 찌 고무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 이 고무가 원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 원줄 이동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원줄이 대부분 이 멈춘 고무가 원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수가 잘못돼도 상하게 하고요. 한 번에 쭉쭉 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밀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밀 때는 반드시 침을 묻혀서 한 30cm 단위로 하나씩 미는 거로 그렇게 꼭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를 일단 밀어 놓고요. 자, 두 개를 놓고 그 다음에는 유동 찌고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동 찌고무를 본인이 쓰는 유동 찌고무, 요 유동 찌고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줄 굵기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찌 다리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물방개 같은 경우는 0구나 1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 찌고무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멈춘 고무를 다시 두 개를 낍니다. 근데 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낍니다. 두 개는 세 개를 끼는데 두 개는 멈춘 고무의 기능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 핀돌의 위에 매듭을 눌러줄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보면 벌려놓겠습니다. 벌려서 보면 유동찌 고무 위쪽으로 멈춘 고무 두 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두 개, 맨 밑에 하나 있어 총 5개의 멈춘 고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원줄 밑에 원래는 봉돌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핀크립을 먼저 달아줍니다. 자, 요 핀크립 다는 방법, 자, 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꽈배기 묶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줄을 계속 꽈배기 트는 방식으로 해서 꽈배기 튼 다음에 밑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본줄이나 합사줄은 상관이 없는데 모노줄은 이게 원체 가늘고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 걸 걸어서 탁 챔질하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이게 밑에 채비 손실이 생기는데 잘 보면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연결을 할 때 요것도 역시 요 스위벨 채비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스위벨 채비와 똑같이 일반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일반 매듭을 지어서 완전히 딱 당겨주고 조금 남겨놓고 끊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밑에 합사줄은 스위벨 묶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바로 당겼는데 모노줄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모노줄은 자꾸 미끄러지고 좀 약하니까 모노줄은 2번 정도만 꽈배기를 틀어 주십시오. 1번, 2번 이렇게 해주고 밑에 구멍에 넣고 밑에 원줄 구멍에 넣는 겁니다. 밑에 넣고 쭉 당겨줘서 요만큼 남을 겁니다. 원래는 조금 당겨놓고 당겨야 되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 보면 쭉 따라 내려가서 매듭이 딱 걸립니다. 더 이상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건 끊어지면 끊어졌지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바깥쪽으로 하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요 수위벨 챕이 묶을 때 수위벨 연결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인데 수위벨 같은 경우는 요 합사줄이나 카본줄 같은 경우는 꽈배기를 해주고 넣으면 안 당겨지니까 그때는 바로 넣는 거고요. 모노줄은 그래도 당겨지니까 2번 내지 3번 감아 꽈배기를 튼 상태에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해주면 그리고 나서 아까 끼워줬던 맨 밑에 멈춘 고무를 밑으로 딱 밀어주면 채비도 엉키지 않고 요 직진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핀도레를 연결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찌의 부력에 맞는 어느 정도 맞는 봉도를 끼워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물방개찌기 때문에 양어장 챕이기 때문에 편납 홀더를 끼우겠습니다. 편납 홀더를 끼워주고요. 여기에 찌 맞춤을 하기 전에 보통 쇠링을 2개 정도는 미리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손마터 위주 예민한 낚시를 하신다면 소자 2개를 끼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비터나 관령 적수라면 중자. 노지 나간다면 뭐 대자를 끼워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2개를 끼워 놔야만 현장에서 만약에 찌맞춤이 가볍다 싶으면 덧붙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제 무거울 때 그때 봉도를 깎으면 덧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는 걸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서 2개 정도 중자, 기본적으로는 중자 2개 정도를 미리 끼워 놓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끼워 놓고 그리고 채비를 연결해서 찌맞춤을 하면 현장에 가서 이거 빼고 하기가 찌맞춤을 조정하기가 편하니까 중자 2개 정도는 아예 끼워 놓고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놓은 수위벨 채비를 여기다가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당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에 이제 찌고무에 찌를 꼽아서 이 상태로 찌맞춤을 하는 겁니다. 휴조 찌맞춤이 됐던 현장 찌맞춤이 됐던 이렇게 바늘 달지 말고 수위벨 채비는 무바늘 상태로 이 상태로 찌맞춤을 하고 찌맞춤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찌를 올리면서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바늘 뭐 2바늘 채비가 됐든 1바늘 채비가 됐든 바늘을 연결해서 아까 연결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맨 위에만 그 무매듭 연결법이 다르고 여기 요 핀돌의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봉돌과 목줄 그 다음에 목줄과 수위벨과 바늘 요 연결 방법은 다 똑같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가지만 알고 계시면 이 채비를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